안녕하십니까. 김영철 변호사입니다. 사법부 독립 훼손 사건 이런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사건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 문제가 되고 행정권 남용이 문제가 되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언론에서도 애매해요. 어떤 사건이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고요. 위안부 사건, 이재용 사건. 조금 더 찾아보니까 변호사 형사성공보수 금지 사건. 또 하나가 보니까 이석기 사건. 이석기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석기 사건의 배당이 문제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쟁점이 첨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고 또 반대로 B라는 주장도 그 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쟁점이 첨예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A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게 마치 사법 행정권 남용 사법부 독립에 침해가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드셨겠지만 판사는 판결문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결문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평의, 그러니까 판사들끼리 합의부에서 하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평의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의록 같은 걸 공개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문제를 하면 수사를 하면서 이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판결은 공개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사실상 평의를 공개하는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뭐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고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그거 더 문제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법부 독립,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중요한 거는 사법부가 완전 무결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 결론이 독립적 판단에 따라서 내렸으면 했다. 이런 건데 이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 게 탄핵입니다. 왜 탄핵을 했냐면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토크빌이 이랬어요. 미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아마 토크빌일 겁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 나라의 민주적 제도의 안정성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탄핵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자주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토크빌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성숙성, 민주주의가 발전됨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 매우 모순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은 뭐였냐? 토크빌 얘기하냐? 전혀 아닙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모 작자의 견해가 그냥 채택됩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사법부 독립 이런 문제의 핵심들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나냐면 자기 판결의 결론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법부 독립의 문제다 이렇게 까고 들어오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문제인데 사법부의 핵심 기능은 중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주장을 걸러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다수가 소수를 다구리칠 때 이거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원이라는 조직인데 그래서 소수자 보호가 나오는 겁니다. 다수가 아무리 너가 살인자, 범죄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인간의 정의 감정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그런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 떠나서 법원 판사들의 한 행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소수자 보호 마인드 이내 100명, 1000명이 짓거려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뭐가 겁이 났는지 떼거리를 적어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그 결론을 갖고 네가 잘못했어 이러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놈 106명의 판사들이 와서 결론했다는데 50 몇 명이 참여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이름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난 검색하면 되니까 어떤 인간들이 이런 거 하는 줄 알 수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합니다. 익명이란 뒤에 숨어서 다수란 이름으로 다구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사의 자질이 없는 거죠. 인간
내면의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떼거리를 졌을 때 안정감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안정감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판사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론 자료는 이런 걸 쓰고 싶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진행되는 자체가 이런 거꾸로 반대되는 토론 자료 썼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자료 보면 표를 하나 보는데요. 이 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만 고민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면 결국 그것만 고민하고 현재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고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좌파 판사들의 생각으로는 중도의 장막을 쓰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 좌파들의 주장은 그대로 유민민주주의에서 당의 이념을 충실히 실행하는 그 기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익명의 가면을 심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옳은 거는 우리 자유민주사에서 가장 옳은 거는 중도적인 판사들, 독립적인 객체의 판사들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1순위일 거예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거고. 그런데 판사들이 지금 떼거지를 지어서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건 3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2순위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중도의 장막을 쓰고 무언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둘이 싸우다가 정반합식으로 1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오염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짧았나요?